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부 빅데이터 저장과 분석 중 제5장 빅데이터 저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부에서 설명했듯이 빅데이터 도입의 원동력은 비즈니스와 기술에 동시에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 부분, 즉 나머지 부분에서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의 비즈니스 의미에 대한 높은 수준을 이해해서 빅데이터의 두 주요 관심사인 저장 및 분석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그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제5장에서는 빅데이터 데이터 세트의 저장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빅데이터 저장 기술이 전통적인 기업 정보 시스템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얼마나 다른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분산 처리 및 병렬 처리 기능을 활용해서 빅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분할, 정복 방식을 활용하는 맵 리듀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장에서는 저장소 주제를 확장해서 제5장의 개념을 다양한 유형의 NoSQL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및 실시간 처리 모드의 요구사항은 on 디스크 및 in 메모리 저장 옵션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8장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위해 통계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반면에 또한 더불어서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 학습을 위해 컴퓨팅적 접근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부에서 다루는 기술 개념은 기업에서 빅데이터 도입을 위해 비즈니스 사례를 평가해야 하는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기술 리더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기술적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전공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직의 외부 소스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대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형식이나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호환성을 해결하고 저장과 처리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데이터 랭글링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랭글링에는 다운스트림 분석을 위해 데이터 여과, 정제 및 준비 단계가 포함됩니다. 저장 장치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데이터의 복사본이 원문 형식으로 저장되고 랭글링이 끝나면 처리된 데이터가 다시 저장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외부 데이터 세트를 수집해야 하거나 내부 데이터를 빅데이터 환경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데이터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ETL 활동을 통해서 처리되거나 분석 작업을 통해 결과물이 생성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빅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원본 또는 여러 복사본으로 저장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확장성이 높은 저장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과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저장 기술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및 분산 파일 시스템, NoSQL, 샤딩, 복제, 또 샤딩 및 복제, 또 캡 정리. 이 정리는 우리가 물건을 정리한다 그게 아니라 theorem이죠, theorem. 그리고 exceed,
이 캡에 관련된 엑시드와 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개념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컴퓨팅에서 클러스터는 밀접하게 결합된 서버 또는 노드들의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 장치들이죠. 이 절에서는 이러한 그 중에서 특히 저장 장치가 모여 있는 클러스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IT가 처리 기술과 저장 기술과 통신 기술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물건들이 이제 기계들이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처리 장치, 또 저장 장치, 그리고 통신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에는 처리 장치와 저장 장치와 통신 장치가 다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빅데이터의 경우는 처리 장치 떨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고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로 또 따로 떨어져 있고 또 통신 장치가 또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따로 떨어져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노드. 브랜치, 노드 뭐 이렇게 해서 마디라고 하죠. 나무의 마디가 노드인데요. 그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고 그런 중에 뭐 데이터 서버 하면 이제 저장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처리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통신 서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쫙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컴퓨팅에서 클러스터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서버 또는 노드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버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을 가지며 이 슬라이드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네트워크이죠. 이게 네트워크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장치 이게 하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하나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유닉스 운영체에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리눅스냐 아니면 맥킨토시 맥OS냐 이런 그래서 이것이 요 상태에서 되면 다 이게 요 상태에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건 윈도우즈고 어느 건 맥킨토시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요즘은 또 이 기종도 또 통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컴퓨터 동일한 사양을 갖는 노드이며 실선 여기 실선이 있죠. 여기 실선으로 연결된 게 네트워크선이에요. 네트워크선 연결된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림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게 그냥 여러분 집에 있는 PC 한 대하고 같은 물론 성능은 어마어마하죠. 컴퓨터로 한 대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일반 사용자들은 한 대의 저장 장치를 또는 처리 장치를 또는 통신 장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5장에서 보는 것은 이게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러스터에 그래서 저장 장치 개념에서는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프로세스, 하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 쉽게 하드 디스크 여러분 뭐 SSD라는 것도 나오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서 SSD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노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 저장 작업, 뭐 처리 작업, 통신 작업 다 할 수 데이터 저장 작업을 보다 세부적인 단위로 분할한 뒤에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다른 컴퓨터, 즉 다른 노드의 각 세부 작업을 그러니까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한 대만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큰 작업, 이 많은 일을
들어오면 쪼개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해서 이렇게 세부 작업으로 쪼개고 할당해서 이것을 한 번에 딱 수행하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이라도 금방 신속하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수집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대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할해서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하고, 즉 서로 다른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또 서로 다른 노드에 저장되어 있지만 마치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원해 주는 시스템, 바로 이게 클러스터인 거죠. 여러분 구글이 그렇고요, 페이스북이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이러한 클러스터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